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법사위를 통과한 청문회로 인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기를 저울질하며 대법원장직 사퇴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인 공선법에 대해서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조금 천천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궁금TV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사법당국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 유추하면 죄가 되어 정치인은 꿈을 접어야 하고 일반인도 사정권에 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건 당시에 느낀 감정마저도 사법의 힘으로 재단하려는 막무가내 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법부 일원을 제외한 사법부의 입금을 받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감정까지 통제하겠다 변질되어 버린 법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후진적인 법조문입니다.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어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윤석열의 선거법 시효가 끝나는 8월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이대로 공선법이 개정되고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최은순과 마누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윤석열은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윤석열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힘까지 연죄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선법 개정의 속도 조절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으로 엄청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14일 이전에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려 했고, 공선법에서 보장된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려고 했던 헌법 1조를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재판 진행의 관례와 내규를 어기면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은 정당성마저 상실했고, 어쩌면 현행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는 상태여서 조희대가 회생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자체야 법원 안팎의 압박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희대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법원 내부의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수장이지만 존재 자체가 민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권위 상실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해결의 경중을 다퉈서는 안 되고,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희대와 대법관들 문제를 다퉈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들은 행위했던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일으킨 일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 필연적으로 사법 쿠데타는 반복됩니다. 내란 속의 정권의 2인자 한덕수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댈 수 있는 것이나, 윤석열 탄핵이나 파면을 반대했던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법당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해괴한 조치를 반복하고 내란이 별것 아닌 사건인 것처럼 자꾸만 희화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는 세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이 되더라도 조용히 대충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희대는 사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킨 것에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조희대나 대법관들은 사퇴할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으로는 개돼지들이 조금 시끄러울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일을 연기해주면 민주당도 양보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책임지려는 사고 자체가 없는 참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법원이나 국민의 그런 애정이 있었던 대법원장이었다면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다 볼 필요도 없고 1심과 2심 중에서 취사하면 된다는 식의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딜을 해보자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법 84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발표해 줄 테니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을 철회해달라, 딜을 해보자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없게 정치 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협작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됩니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존중이라는 의식입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헌법적 위치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 행위의 중요성을 존중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만 존중한 사람들입니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신상에 영향을 줬던 세력이나 사람만 존중했습니다. 조이대와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은 절대적인 존엄의 결정이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망상에 이르렀고, 대법원의 권위가 왜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대법원의 권위를 자연인인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판사들도 정치검찰의 이분법처럼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개돼지로서 본분을 다하는 국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개돼지로 구분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런 인식은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이대와 대법관들의 일탈은 여러모로 의혹이 가득한 행위였습니다. 헌법 1조를 위반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국회에서 탄핵을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장이라는 무게를 감안해서 탄핵은 보류시켰지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까지 청문회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봐야 합니다. 청문회 때문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할까요? 조이대가 법원 조직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등장하는 순간 법원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수장이 불려 나오는 사건이고,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법원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건입니다. 청문회 개최 명분이 되는 원인도 사안의 중대성도 대법원이 제공했기에 대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합니다. 대법원장 조이대와 대법관들의 일탈은 어쩌다 발생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 앞에서 오만했고 헌법 앞에서 오만했습니다.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다 생각한 자들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조이대 사퇴를 요구하고 사안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의 반발과 자정 움직임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적어도 법원이라는 조직은 지무정이 이끄는 검찰처럼 완전히 망가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는 강력히 부정하지만 대법원의 주장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도 설득하지 못했고 민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게 고등법원에서 6월 18일로 재판 일정을 미루고 1심 재판부도 모두 재판 일정을 6월 달로 미뤘지만 그것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잘못이 만회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부장 판사들 중심으로 집단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이대는 하극상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하극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는 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이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권위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권위는 신뢰받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검찰은 없어져도 그만인 조직이고 얼마든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법원이란 조직은 없어지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청문회는 개인 조이대를 불러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수장 대법원장 조이대를 불러세우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예우를 조이대가 기대한다면 조이대는 똥멍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재판 기일 연기는 법에서 정한 대로 법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정상적인 조치입니다. 사태가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어 나올 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사전에 이미 했어야 마땅한 조치입니다. 법원 판사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했다면 그랬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원 판사들이 자각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큰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법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었으니 국회가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았던 법원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선거 결과를 법원 판결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였고 늦었지만 법원에서 그 범죄 행위를 깨닫고 중단한 것입니다. 조이대가 시퇴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만으로 조이대에 대한 조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조이대는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조이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이대가 청문회 출석 전에 사퇴를 결정하면 법원 스스로 쇄신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자존심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 내부에서 조이대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사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조이대 사퇴 시기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오고 가고 조만간 조이대에게 건의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